여러분, 영상 처음 시작할 때 캠코더 살까, DSLR 미러리스 구매할까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그 고민 한 방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촬영 액세서리 맛집 레드미라주 TV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현재 정말 많은 분들이 영상을,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카메라를 구매할까 고민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캠코더를 구매할까 아니면 DSLR 미러리스를 구입할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도대체 캠코더와 DSLR 미러리스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고민도 하실 텐데 오늘은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캠코더와 카메라의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DSLR, 미러리스 그리고 이런 캠코더는 모두 카메라라는 단어에 통합됩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는 사진을 촬영하는 장비를 주로 카메라 그리고 동영상을 전문으로 촬영하는 일반 장비를 캠코더라고 인식을 합니다. 저는 우선 이 영상에서 카메라라고 하는 장비를 DSLR 그리고 미러리스라고 정의할 겁니다. 그리고 캠코더라는 장비는 아무리 비싸도 최대 1000만 원 이내의 제품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후반부에 제가 다루겠지만 1억을 그리고 그 이상 고가의 시네마 카메라도 결국은 캠코더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가 매우 적고 운용 측면도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리고 인식되는 핸디 캠코더의 범위에서는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고품질의 이미지를 원하냐 아니면은 편리성을 원하냐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1000만 원 이내의 캠코더들은 보통 이미지의 품질만을 비교했을 때 DSLR 미러리스를 능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DSLR 미러리스는 이미지의 품질은 뛰어나나 기본적으로 캠코더만큼 동영상을 촬영할 때 인체공학적으로나 편리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캠코더라는 장비를 보시면 하나의 바디에 줌인 줌아웃이 되는 고배율의 파워 줌 렌즈가 장착되고 대형 모니터, 무제한 영상 촬영 또한 등급에 따라서는 지금처럼 오디오 믹서까지 단 하나의 바디에 모두 합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공학적 슈팅형 디자인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 매우 편리한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보면 무조건 캠코더가 일반적인 DSLR이나 미러리스보다 동영상을 촬영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지 품질이라는 측면과 현대 디지털 바디의 심장, 이미지 센서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보통 200에서 300만 원 중후반대의 캠코더들은 1인치 또는 그 이하의 이미지 센서를 탑재합니다. 자, 이것이 일반적인 이미지 센서의 사이즈예요. 1인치 센서만 보더라도 사진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1.5 크롭 그리고 35mm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와 비교해 크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현재 디지털 바디들의 성능은 센서의 사이즈를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바디의 프로세싱, 코덱, 그리고 회사, 어른의 사정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최소 이미지 센서가 크면 클수록 고감도 노이즈 성능을 더욱 우수하게 설계할 수 있어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고 깨끗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캠코더들의 1.5 크롭 또는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잖아요. 결국 고감도, 노이즈 성능 등 센서의 사이즈라는 물리적인 차이 때문에 일반적인 DSLR 미러리스보다는 이미지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3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전동 줌 렌즈가 탑재되고 편리한 슈팅형 핸디 캠코더들은 1.5 크롭이나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지 않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센서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가 그리고 센서의 사이즈 대비 전동 줌 렌즈의 사이즈와 바디가 매우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보통 20배, 25배 등의 전동 파워 줌 렌즈를 장착한 캠코더들이 가격, 사이즈를 고려해
1인치 또는 그 이하의 이미지 센서를 주로 탑재하는 이유입니다. 간혹 핸디 캠코더의 광고에 압도적인 고화질, 이미지, 품질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이것은 절대로 현 시대 최상급의 이미지 품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1인치 센서 또는 그 이하의 센서에서 나름 고화질이 구현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1000만 원 이하 가장 대중적인 200에서 300만 원 중후반대의 핸디 캠코더들은 고품질의 이미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시는 분들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고배율의 전동 파워 줌렌즈, 대형 스위블 모니터, 슈팅형 디자인으로 최상급 이미지 품질보다는 적절한 이미지 품질과 기록형 영상 스타일에 더욱 적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핸디 캠코더들을 예능이나 일반적인 방송에서 자주 애용하는 겁니다. 솔직히 1인치 센서의 이미지 품질도 고가의 시네마 카메라나 그리고 파나소닉 S1이나 알파7 S2 같은 DSLR 미러리스에 비해 조금 떨어진다는 것 뿐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청하는 방송용 품질로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좋습니다. 이제 DSLR 미러리스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캠코더의 단점과 정반대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통 카메라라고 명칭하는 DSLR과 미러리스입니다. 1000만 원 이내에서 그리고 평균적으로 300에서 500만 원 사이의 풀프레임 DSLR과 미러리스들은 지금 제가 언급한 보통의 핸디 캠코더들보다 압도적으로 이미지 품질이 우수합니다. 물론 몇 년 전 소니 FS 시리즈라는 캠코더와 DSLR 미러리스의 장점을 합쳐놓은 그런 제품군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파나소닉 S1과 같은 200만 원 중후반대의 풀프레임 미러리스들의 이미지 품질에 이미 추월당한 지 오래예요. 자, 우선 DSLR 미러리스는 캠코더처럼 고배율 전동 파워 줌 렌즈가 기본적으로 바디에 탑재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보통의 캠코더보다 훨씬 작고 그립도 캠코더처럼 슈팅형 디자인은 아니지만 한 장 한 장 이미지를 촬영하는 사진기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미지 센서가 훨씬 더 크고 평균적으로 이미지의 품질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2008년 캐논의 OD 마크2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카메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과거부터 대형 센서를 사용했던 풀프레임 사진기에 동영상 기능을 본격적으로 접목시킨 DSLR의 시작입니다. 당시 캐논 OD 마크2는 센서의 발열로 인한 무제한 촬영에 불과 이어폰 단자도 없고 모니터가 회전이 되지도 않고 슈팅형도 아니라서 촬영 자체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1인치 또는 그 이하의 센서가 탑재된 핸디캡 또는 슈퍼 35mm 센서의 시네마 카메라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대형 풀프레임 센서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아웃포커싱과 어두운 환경에서도 깨끗한 고감도 억제 능력은 유저들을 편리성보다는 이미지의 품질로 눈을 돌리기에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또한 OD 마크2의 시작으로 단 하나의 장비로 고품질의 사진과 동영상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다는 장점으로 DSLR 미러리스의 판매가 급등하면서 기업 입장에서도 어떤 경우는 자사의 동영상용 캠코더보다 DSLR 미러리스에 먼저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천만 원 또는 억을 호가하는 시네마 카메라들 역시 캠코더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계적 구조를 보자면 사실 이런 시네마 카메라들은 오히려 DSLR 미러리스의 그 기계적 구조와 더 가깝습니다. 우선 보통의 시네마 카메라들은 매우 크고 무거워요. 자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렌즈도 일반 사진용 캠코더의 전동 줌 렌즈와 달리 매우 크고 무겁고 가격도 아름답죠. 개인 또는 슈팅형의 휴대성을 염두에 두는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최고의 이미지 품질만을 고려하고 영원한 특성상 1인이 아닌 2명 또는 3명이서 한 대의 카메라를 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분명 영상을 촬영하는 기계로서는 캠코더라는 대분류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운용하는 슈팅형 핸디캠과 용도, 가격,
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편의상 시네마 카메라라고 명칭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고성능 스포츠카를 슈퍼카 또는 하이퍼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사례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캠코더 vs 카메라. 만약 여러분들이 최고의 이미지 품질보다는 예능, 다큐멘터리, 일상적인 영상의 기록이 메인이라면 저는 300에서 500만 원 사이에 또는 그 이하의 핸디 캠코더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DSLR, 미러리스보다는 작은 센서가 탑재되어 이미지의 품질은 비교시 조금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고배율의 변동 파워 줌렌즈 그리고 무제한 촬영 시간 대형 스위블 모니터 또 급에 따라서는 지금처럼 오디오 믹서가 탑재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단 하나의 바디에 모두 합쳐져서 정말 편하게 오랜 시간 영상을 촬영하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촬영의 편리성보다는 더욱더 고품질의 이미지가 목적인 분들은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최소 마이크로 포서드 그리고 1.5크롭 풀프레임 센서 등 1인치 센서보다 더 크고 그리고 고품질의 이미지 센서가 탑재되어 화질이 우수하고 단 하나의 바디로 사진과 영상을 동시에 노리고 싶은 분들께 DSLR 미러리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니 FS 시리즈처럼 변수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과거 소니에서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 렌즈 교환식 캠코더인 VG90이라던가 전동 줌 렌즈가 탑재된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를 탑재한 파나소닉의 DVX200이라던가 하이브리드적이고 실험적인 바디가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궁극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캠코더 그리고 DSLR 미러리스를 모두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차이를 분명히 어느 정도는 준수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레드미라주의 캠코더 vs 카메라의 비교 차이점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저는 다음번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